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6강 가임력에 영향을 주는 여성 질환 중에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자궁근종은 뭔지, 또 자궁근종 왜 생기나요? 또 언제 치료를 해야 하나요? 또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 어떤 질환인가요? 자궁근종은 자궁 평활근의 근육세포가 증식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보통 살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자궁에 생기는 근육세포가 증식해서 종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궁의 근종은 근육세포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은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점막하 근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원룡 과다를 유발하고 또 난임의 원인이 됩니다. 자궁 바깥쪽이 장막이라고 하는데 장막에 유치하는 근종도 있을 수 있고요. 근육층 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생긴 경우는 꼬이게 되면 또 급성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궁근종 환자의 복강경 사진인데 정말로 다양한 근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종이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자궁근종이 아기를 다 낳으신 분들에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자궁절제술로 치료가 간단하게 됐거든요. 요즘은 이제 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또 이유가 되는 것이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35세 이상에서 40에서 50세까지 발견이 되는데 요즘 뭐 35세에도 이제 아기를 낳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시행되는 자궁 절제술의 한 45%는 자궁 근종 때문에 저희가 자궁을 절제하게 됩니다. 자궁 근종의 유병리를 2002년에서부터 13년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가장 피크 나이는 물론 40대이겠는데 20대 후반부터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아기를 낳으시려고 하는 분들에서 자궁 근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 같은 경우 거의 뭐 30세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2014년까지 자료인데요. 그러면 결혼도 늦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기도 늦게 나십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32세 아기를 출산을 하시게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더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 불임을 유발하는 이제 원인 질환 중에 뭐 배란 장애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난임에서 가장 큰 원인인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근종이나 성근증, 자궁 내막증은 나중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재발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3대 질환으로 자궁 근종, 성근증, 자궁 내막증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궁 근종이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직접적으로 근종이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한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점막하 근종이나 또 자궁 내강을 변형시키는 큰 근종, 여기 자궁의 모형을 보시면 이게 자궁 내강이거든요. 여기 자궁 내강인데 이 자궁 내강을 누르거나 변형을 시키는 그런 근종들, 아니면 이 자궁 내강으로 튀어나와 있는 근종들, 이런 근종들은 난임의 원인이 되고 또 근종이 많이 커서 이 나팔관을 막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 난임의 원인이 되는데 이럴 때는 수술로 제거하면 임신율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근종이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에 유산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전치태반, 태아 발육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종이 있어도 아기는 또 잘 자라서 잘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근종이 변성되거나 이제 꼬이는 경우에는 급식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성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 그래서 진통제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지만 염전, 꼬이는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응급으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양막 파열이나 조산, 태반 조기 박리, 또 근종이 아기가 나와야 되는 그 산도를 막는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또 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 근종은 왜 생길까요?
유전적인 요인, 염색체 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종 간의 작은 근종의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데 흑인 같은 경우에는 근종이 한 80% 정도까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또 1천 이내 가족에서 작은 근종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근종이 발생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 이란성 쌍둥이보다는 일란성 쌍둥이에서 작은 근종의 발생의 연관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종은 처음에 이 작은 근육층에서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종양이 성장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성장 인자의 그 자가 분비, 또 환경, 다른 위험 요소로 인해서 근종이 계속 커지게 되면서 평활 근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전자 변이는 왜 일어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 인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종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사춘기 전에는 근종은 발생을 하지 않는데 20대 전에도 근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도 작은 근종을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근종의 사이즈도 감소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1촌 이내의 가족에서 근종이 있는 경우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근종을 크게 하고요. 초경이 빠를수록 또 작은 근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출산 횟수와 작은 근종의 위험도는 반비례합니다.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한 25세 되면은 아기들이 둘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종이 있는 환자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비만하면 작은 근종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마른 사람은 근종이 안 생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또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근종 발생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작은 근종 예방 효과가 있고요. 흡연은 근종 위험과 상관은 없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근종의 위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호르몬 농도를 변화시키니까 과도한 음주는 좋지가 않겠습니다. 이제 근종이 있었을 때 뭘 먹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은 뭐 단백질 다 끊고 식이 조절하신다고 하는데 근종과 식이 사이에 아주 뚜렷한 연관성은 확인되어 있지 않으니 음식은 골고루 잘 드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작은 근종은 어떤 증상을 일으킬까요? 근종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종은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환자들마다 다 근종이 생긴 것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연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가장 많은 증상은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근종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 내막이 이제 월경이 일어나고 임신 시 수정란이 착상되는 곳인데, 이 자궁 내막, 그러니까 내강에 가까울수록 근종의 증상은 심해지는 겁니다. 점막하 근종, 내막하 근종은 생리과다나 부정출혈, 난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바깥쪽에 달려있는 장막하 근종은 별 증상은 없는데 간혹 꼬일 수도 있고, 근층 내 근종이 커지는 경우에는 자궁 내강을 눌려서 월경 과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종에서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 과다나 골반통, 생리통,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월경 기간이 증가하고 또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월경이 과다하면 빈혈이 유발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본인이 월경이 많다는 걸 잘 못 느끼시고, 그러면은 저는 많지 않은데 빈혈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겁니다. 또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통, 성교통, 또 허리 통증, 복부가 이제 팽만하고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이 경우를 그냥 똥배가 나왔다, 이렇게 살이 쪘다, 복부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변비나 어떤 경우는 화장실 굉장히 자주 갈 수 있어요. 이 자궁이 있으면 앞에 방광이 있고 뒤에 직장이 있는데 앞에 방광을 누르면 화장실을 자주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배뇨곤란, 소변을 보지 못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근종의 분류를 보통은 뭐 점막하 근종, 근층내, 아니면 장막하 근종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 근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세계 그 부인과 학회에서는 근종의 분류를 0에서부터
8가지로 새롭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피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점막하 근종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0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궁곽 내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1, 2도 점막하 근종인데 1은 근층에서 50% 미만. 2 같은 경우는 점막하 근종인데 근층에 50% 이상 이렇게 깊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0, 1, 2가 점막하 근종이라도 다들 다릅니다. 다음은 이제 3번부터 이제 8번까지가 있는데요. 3번은 이제 근층 내 근종인데 자궁 내막에 근접해 있고 100% 근층 내에 있는 것이고요. 4번은 근층 내. 그리고 이제 5번, 6번, 7번은 이제 장막하 근종으로 얼마나 깊이 있나 그것을 갖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7번은 완전히 장막하 근종. 그리고 이제 8번은 기타 다른 부분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타입의 근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막부터 장막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는 경우를 하이브리드 타입의 근종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뭐 점막하, 뭐 근층 내 장막하 이거보다 좀 더 세분해서 분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궁 근종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 또 중재 시술, 수술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사제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로서 여성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서 자궁 근종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개월 또는 3개월간 효과가 지속되지만 폐경기처럼 땀, 또 홍조, 불면, 관절통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오래 사용하면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6개월 이상 사용을 원한다면 여성 호르몬을 저용량으로 주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재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주파 자궁 근종 용해술이라는 게 있는데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바늘을 자궁 근종에 직접 삽입해서 근종에 고열을 가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전신 마취 또는 수면 마취가 필요합니다. 또는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자궁 동맥을 막아서 근종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종이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종에 의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로 허벅지 쪽 혈관으로 가는 카테터를 삽입해서 시술이 이루어지는데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대퇴동맥 쪽에 카테터를 넣어서 자궁으로 가는 혈관에 미세 구슬 같은 색점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종은 영양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이 시술의 단점은 조직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한 10에서 15%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 하이프인데요.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에 눕거나 엎드려서 시술을 받는 것입니다. 높은 출력의 초음파를 작은 점에 이렇게 집속을 시켜서 그럼 거기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발열 등의 효과를 유도해서 근종을 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MRI를 통해서 치료가 용이한 위치, 크기, 근종 환자를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또 특히 이후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환자들도 다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궁 근종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궁을 전체를 절제하는 전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 전자궁 절제술은 앞으로 뭐 근종이 재발하거나 그럴 우려도 없고요. 자궁 경부까지 제거하는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이나 자궁 내막암이나 그런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또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완벽하게 되는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자궁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종 절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종 절제술은 근종만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통증이 적고 흉터가 적습니다. 근데 근종이 너무 큰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저희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합니다.
그다음은 개복 수술입니다. 개복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요즘 보통 이제 가로 절개를 하는데 너무 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로 절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종이 너무 크지 않았을 때 병원에 오시면 이제 복강경 수술이나 뭐 로봇 수술도 가능한데 이렇게 개복 수술하면은 통증도 심하고 수술 후 유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흉터도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복강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복 수술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복강경처럼 통증이나 흉터가 적고 이렇게 작은 구멍을 내서 로봇팔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소모품 비용도 비쌉니다. 이제 로봇 수술의 장점은 복강경 수술로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근종 환자를 할 수가 있고, 이 로봇 수술은 이 엔도리스트라고 해서 기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손목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궁경 수술이 있겠습니다. 자궁경 수술은 근종이 자궁각 내로 이렇게 완전히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절제를 합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만 비교적 간단하고 환자분은 뭐 수술했는지 모를 정도로 피부에 흉터는 남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는 뭐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면 이 병원 저 병원 선생님들을 만나시면서 환자분이 원하는 답을 얻으실 때까지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시는데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수술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종은 사실은 치료 방법, 수술 결정이 암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의사나 환자가 선택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십시오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근종은 뭐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폐경이 가까우면 좀 더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임신을 해야 되는지 또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선생님들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증상도 다양하고 치료도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